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자충수에 동북아 패권 한국으로 넘어오다 아베보다 더하다 고노다로 등장해 일본 붕괴 맞이하는 상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퇴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아베 스가 고노로 이어지는 일본 개노답 삼형제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난 9일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고노다로를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한파로 불리는 28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21%, 출마를 공식화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은 1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공식적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며 확진자를 3배 이상 폭증시킨 주범이자 G7 국제회의에서 한껏 찐따력을 발휘하며 매시간 우체스가 했던 스가의 모습에 자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스가 자스가 차기 총리로 유력한 고노다로의 당내 지지도는 확고한 편은 아닙니다. 자민당 내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97명을 비롯해 아수파, 다케시다파, 니카이파, 기시다파, 이시바파, 이시아라파 등 7개 파벌이 난립한 상황입니다. 계파 정치의 끝판이자 기득권만 누리려는 이 모습이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고노다로는 2위 계파인 아수파에 속해 있지만 아소 부총리는 아직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치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폭넓은 지지가 고노다로의 대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면 10월 중순에 곧바로 중요한 총선을 치러야 하기에 당내 지지도보다 전국적인 인지도와 유권자의 선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고노다로가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고노다로가 이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구구주의적 발언들과 한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 때문입니다. 그 미친 어록을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지난 2019년 7월 19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어디서 또 개가 짖냐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고노다로는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다로는 남대사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만요 라며 흥분한 표정으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지는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토록 일본이 자화자찬하던 그 시민의식인가 봅니다. 어디서 좆도맞대를 좆도맞대는 좆도 맞으려고. 고노다로는 한국 대사에게 한국 측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외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상대국 자체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것이고 면전에 두고 무례란 단어를 쓰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고노다로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고노다로는 이후 취재진을 밖으로 내보냈고 회동을 비공개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남대사 초치 시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 종료 후에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만남에는 바나나를 챙겨가야겠네요. 바나나가 없으니 난폭하네.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쾌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는 통쾌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어 고노다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고노다로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요. 또한 작년 8월 고노다로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회담장으로 이동 중 현장에 나와있던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를 보고 이건 뭐죠? 캐논? 이건 니콘. 캐논이 2명이네요 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TV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고노다로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을 겨냥해 비아냥된 말이라 이를 일본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노다로는 일본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본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고노다로는 아베보다 더한 군국주의자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노다로는 개헌, 경제, 인권, 환경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 사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 획일적으로 통일된 주장이 존재하는데 바로 군사안보에 관한 입장입니다. 일본의 방위력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시해야 되며 특히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공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적기지 선제 공격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노다로가 방위상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 한국의 양해는 일체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적기지 공격 보유 능력은 공격하려는 목표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으로 주변국에는 안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고노가 또 한 번 망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뭐 양해 없이 도쿄에 현무 쏘겠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정책 변경에 관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노다로는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해하는데 라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따졌는데요. 일본이 중국과 동급이라는 데는 뭐 동의합니다만 중국 따라 똑같이 나대며 고노다로 골로 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반한 정치인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로 유력해짐에 따라 일본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과의 유화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인데요. 과거 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하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인 후 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규제를 때린 한국에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면서 지대한 경제 안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출 규제 후 2년,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놨습니다. 노제펜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죠. 수출 규제를 가한 3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대일본 수입액이 2년 사이 8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삼성에서 진행 중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 작업이 완료되며 탈일본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한 R&D 사업으로 그 사이 무려 27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 R&D 노력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김양팽 상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전에는 가까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니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일본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에 수입이 전년도 대비 75%나 급감,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안 팔겠다고 협박하는 건 어디 후진국이나 통하는 거지. 일본 말고도 대체 공급만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일본 맥주는 2년 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으며 유니클로는 지난해 매출 반토막,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해 30여 개 매장을 폐점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본차는 외면받고 있는데요. 닛산과 인피니티는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아예 짐 싸고 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80년대 경제 부흥기 환상 속에 빠져있는 일본이 경제 지대를 통해 한국의 우위를 선점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일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며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자충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일 간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일본에 비해 현저히 열세를 보였던 한국의 국가제조업 경쟁력과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등이 3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올해 기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2단계 높인 반면 일본 신용등급은 A+로 추락해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2단계 높은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즉 일본이 살 길은 딱 하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산업 경쟁력을 지닌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경제를 재건하는 길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쥐똥만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고 차기 총리로 고노다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보다 아리가 또 할 수 있을까? 또한 군국주의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는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한국은 이를 빌미로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개는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일본의 근대화를 열었던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침략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군국주의가 일본 전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도 주장하였는데요. 그 인간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의 자민당입니다. 세습으로 유명한 일본 정치를 보면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아베를 필두로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군국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이는 적을 들이밀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구상한 아시아 패권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 자위대가 지금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군사 핵심 거점으로 일본을 택하였고 그 덕에 일본은 많은 군사적 발전을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미국은 일본 우익들의 군국주의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 정치 싱크탱크인 포린 어페어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적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 내의 정치 군사의 우경화는 또 다른 중국을 낳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자충수에 동북아 평화를 구축할 핵심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를 통해 중국을 주적으로 한 새로운 세계 전략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키운 것처럼 동북아 패권을 기술력, 군사력을 모두 겸비한 한국의 퀴를 쥐어주겠다는 것이죠. 최근 군사행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기밀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 한국과의 법안 통과, 미사일 유도장치 핵심 기술 이전에 이어 추후에는 핵폐기 협정까지 논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주에는 북한이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의 핵잠수함이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였죠.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수함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예외라며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 살짝 운을 떼기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통계 사이트 시프리에 따르면 작년 무기 수출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이은 세계 6위를 차지해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수출 강국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스가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로 유력한 고노다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막무가내 한국 가기를 시전했지만 결국 그 수는 한국의 국격만 높여주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시즌2 막장 드라마 꿀잼이겠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는데 일렁이는 가슴 나도 모른 채로 꽃이 피어나듯 터지는 두근거리는 저 꽃잎마다 고이 접어두었던 숨긴 내 맘은 그대 눈빛 속에 남아있을까, 그대 가슴 속에 멀리 하늘 너머로 가